안녕하세요. 사주 디코드입니다. 요즘 다들 AI 많이 이용하시죠? 은연중에 AI가 우리 삶 깊숙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참 편하고 유용하죠. 웬만한 서류 작업은 AI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뉴스에는 AI로 민사소송에서 승리한 사례도 있고요. 최근엔 검색 사이트보다 AI를 이용하고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AI에게 묻습니다. 심지어 AI와 대화하면서 실제 친구보다 더 가깝게 느끼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사례도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사람보다 편해지는 이유, 그리고 명리학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환경에 더 쉽게 빠지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AI로 사주를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학문적으로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주와 맞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AI에게 사주를 물어보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연애운이나 재물운 정도를 재미삼아 물어보던 게 이제는 이직이나 투자, 계약, 인간관계는 물론 이 물건을 사도 되는지 같은 사소한 것까지 AI의 해석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B씨는 AI가 괜찮다라고 하면 안심했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같은 질문을 문장을 바꿔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어느 게 진짜인지 혼란스러웠고 결국에는 가장 마음에 드는 답을 찾을 때까지 대화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B씨는 자신의 직감이나 경험보다는 AI의 해석을 더 믿게 됐고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B씨는 중요한 계약도 AI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칠씩 미뤘고 애인과의 약속도 AI 답변 하나 때문에 중요한 약속도 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정도면 AI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AI는 감정이 없어서 사람보다 정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하루에도 몇 시간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AI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경험과 판단은 점점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은 더욱 약해졌고 AI의 확인 없이는 사소한 선택조차 불안해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주변 사람의 권유로 한동안 AI 사용을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혹시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시 AI를 찾았습니다. 결국 B씨에게 AI는 조언을 구하는 도구를 넘어서 자신의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 같은 내용으로 실제 데이터를 보면 10대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소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4.4%가 AI를 써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중 거의 절반인 49.5%가 AI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5.1%는 AI를 실제 사람처럼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77.7%가 AI 답변을 신뢰한다고 했고 더 놀라운 건 41%의 학생들이 실제로 AI 조언대로 행동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AI는 더 이상 검색 도구가 아닙니다. 친구나 상담사, 연인 같은 사람들의 옆자리를 AI가 대신 앉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10대 아이들 뿐만 아닙니다. 성인들도 일할 때, 공부할 때, 연애 상담 받을 때, 심지어 외로울 때도 AI를 찾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조사에서는 가장 자주 AI를 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외로움을 더 많이 호소했습니다. 결국 위로받으려고 AI를 쓰는데 더 외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AI와 현실에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I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모든 걸 받아줍니다. 현실에서는 타인에 의해서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의견이 충돌합니다. 이 간극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명리학에서도 사회생활을 유독 하기 힘들어하고 자신만의 세상에 갇히는 사주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인성이 강해서 식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다극식 구조인데 인다극식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편인이 식신을 누르는 현상이 강할 때 이런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편인이란 건 호기심과 직관이 강하고 남들이랑 조금 다른 시각으로 깊게 생각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이게 적절히 쓰이면 지혜롭고 깨달음이 있고 학문과 기질을 발휘하지만 균형을 잃으면 고독하거나 의심하거나 집착으로 흐를 수 있는 십성입니다. 이 구조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힘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표현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생각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 자신의 세계 안으로만 들어가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사주의 사람에겐 AI가 가장 편한 상대가 돼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성이 너무 강해서 자신을 계속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책임, 의무, 압박, 경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AI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같은 구조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생각만 많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지나치게 강한 인성의 힘을 적절히 설계하거나 제어해주는 운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이 과한 힘을 현실로 돌려주거나 식상이 살아나는 운에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인성이 더 강해지는 운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현실보다 화면 속 세상이나 AI에 더 의지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성이 지나치게 강한 구조도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사회생활이 버겁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사람도 어느 순간 훨씬 편안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와서 약한 일간에 힘이 생기거나 지나치게 강한 관성의 압박을 적절하게 완화해주는 운이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겁이 들어와서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생기거나 인성이 들어와서 관성의 압박을 흡수해주면 사람을 대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반대로 관성이 더 강해지는 운에서는 책임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대운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AI는 앞으로 반드시 함께 살아가야 할 훌륭한 기술입니다.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AI가 사람의 자리를 정서적으로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보다 AI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주 구조와 운의 흐름이 만든 현상일 수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할 건 AI 사용 유무가 아니라 AI에게 관계를 맡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AI가 사람보다 편해지는 이유,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주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보다 AI에게 더 말하는 게 편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감명 사연 신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읽는 자와 읽히는 자의 격차, 사주 디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